스타인 앤 흑서입니다. 보통 이 스타인웨이는 콘서트 홀에만 가야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거의 명품이죠. 차로 치면은 페라리급일까요?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듣기로는 야마하의 소리보다는 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머금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 야마하는 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많이 울리는데 이 스타인웨이의 특징은 소리가 안에서 모아지는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소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구조상으로 뭐가 많이 다른가요? 구조상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스타인웨이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조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보셔도 되는데 뭐 핵심 기술, 알려지지 않은 기술들에서 훨씬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방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랫부분, 이 저음부에는 구리 소재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쇠 줄이죠? 코일이라고 하나요? 코일로 되어 있죠. 이제 원선이라고 해서 이제 감아져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현대 음악 하는 분들은 얘를 가지고 막 다 뜯어요. 여기서도 소리를 막 내고.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줄은 못 쓰네요? 정확하게는 스타인웨이처럼 그 민감한 악기들은 확실히 음색에 변화가 오거든요. 얘를 만지고 나면 조금 답답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현 부분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구나. 손에 있는 뭐 소금기 아니면 뭐 물기 이런 것 때문에 부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그 판매 입장에서는 얘를 많이 뜯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이걸 그렇죠? 자주 갈아야 되잖아요. 예. 네, 농담이었고요. 예. 이 나무랑 그쵸? 네. 아까 네. 말했던 이 캐비넷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재질과 이 나무의 재질은 같나요? 다른 재질이 달라요?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고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한 나무 목재를 사용하고요. 이제 음향판이라고 하는 음향판 같은 경우에는 소리 전달력이 빠른 나무를 쓰고요. 조금 이제 외장에 쓰는 나무보다는 무르긴 하지만 이 소리를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스타인웨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의 이런 스프루스인데요. 스프루스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루스, 향판에 스프루스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프루스라는 종류. 정말 이 안에 12,000여 가지의 어떠한 그 부속들이 다 연결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가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가 소음이 정말 잘 되는데요. 네. 이 스타인웨이인데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정도 하죠. 대표님 부자시네요. 아이고. 1억 8천이면 중앙대 음색감 들었다 그러면 깎아줄까요? 조금 당연히 카우앤서는 깎아드려야죠. 네, 여기 이제 중대에서 악기를 네. 만들어요. 가야금 악기를 만드는 그런 예. 부서가 있는데 네, 거기다 한번 의뢰해서 이 스타인웨이 같은 음색을 낼 수 있는 카우앤서 피아노를 한 대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닌데 야,
진짜 이 표현이 너무 잘 되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들려요. 그, 야마하도 참 좋은 피아노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와이 피아노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마하는 소리가 쨍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다면 얘는 소리를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잘 치는 것처럼 들려요. 뭐 잘 치시는 것 아니에요. 같아요. 이 다이나믹 표현이 업라이트 치는 거랑은 소리가 훨씬 다르죠. 이래봬도 제가 피아노과 출신이긴 해요. 네. 스타인웨이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제가 책에서 보기로는 한 1840년대부터 급속도로 다들 스타인웨이를 이제 선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우선은 스타인웨이의 역사를 좀 보자면요. 네. 원래 그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타인백? 네, 예. WEG 네. 독일어로 백이고 길이는 옛날 말로 길이는 뜻인데 그분이 원래 그 피아노의 겉을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캐비넷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피아노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거의 독일에서도 조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시작을 미국에 이민을 와서 시작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내부 같은 경우에 뭐 아버지는 그 캐비넷 기술자였지만 뭐 아들들이 워낙 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물리학도 섭렵을 하면서 굉장히 그 물리학적인 그런 장점들 피아노가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설계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스타인웨이 회사의 지금에 있기에 가장 큰 점이죠.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그 스타인웨이가 미국에서 이제 만들 때도 원래 이 피아노 건반이 평균율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솔직히 도는 도소리밖에 못 나잖아요. 도는 도소리밖에 못 나고 어쨌든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진동비가 있는데 그럼 그 진동비는 똑같이 썼나요? 사실은 바의 그 평균율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율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완벽한 평균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스타인웨이가 이제 만들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균율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피아노 회사는 뭐 다른 방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네. 그 진동비로 계속 이렇게 쫙 세팅을 해놨다. 그렇죠. 악기끼리 연주를 하게 되면 화음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맞춰나가요, 서로가. 근데 피아노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평균값을 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평균을 낸 그 소리로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음가는 절대 바뀌지 않고 이 연주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히나 바이올린이 제일 많아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들은 연주를 하다가 자기가 내는 소리에 너무 도취가 돼서 그 소리 값을 찾아 나가는 약간 그런 악기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듣기로는 네. 그 건반은 88개밖에 안 되는데 네. 이 현이 230개, 240개라고. 그렇죠. 뭐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네. 230개에서 250개 정도. 그러면 건반 하나당 줄이 3개 필요하다 약간 이런 개념인가요? 3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도 있고요. 이제 2개나 하나는 이제 저음에만 있고요. 이제 중음 이상부터는 뭐 하나당 3개 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까 그 스타인백 이 캐비넷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던 그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피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피아노는 아시다시피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건반. 네. 건반이 있죠. 대부분 건반만 붙어 있으면 대부분 키보드든 전자피아노든 다 피아노로 부르잖아요. 네. 건반은 보통 88 건반이 있고요. 물론
네, 특이하게 92건반도 있습니다. 뭐 특이한 피아노긴 해서 보통 18건반, 검정건반, 흰건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페달, 서스테인 페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각 나라마다 조금씩 부르는 용어가 다르긴 한데 템포 페달, 소스테너토 페달, 소프트 페달 이렇게 불립니다. 이 소프트 페달은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요. 페달이 3개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소프트 페달, 네. 중간에 있는 게 소스테너토 페달.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댐퍼 페달이죠. 네, 댐퍼 페달. 근데 신기한 거는 네.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 건반이 쫙 움직여요. 이게 액션이라고 하는데 네. 밟으면 살짝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현이 그러니까 해머가 현 3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치는데 이제 요거를 밟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그 3개 치는 거를 이제 2개만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효과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음을 쳤을 때 소프트 페달을 안 밟았을 때랑 조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그 약간 밟으면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네. 약간 밟으면 저는 맨 오른쪽에 있는 댐퍼하고 소프트는 많이 썼지만 중간에 있는 음을 유지해주는 서스테인 이 페달은 소스테누토는 잘 안 썼거든요. 이게 클래식 곡 중에서도 뭐 불과 몇 곡밖에 이거를 쓰는 곡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는 이걸 치고 밟으면 그 음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소리가 끊기게 되는데 최근에 뭐 현대음악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대신에 이제 고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 페달이 이제 발명이 되기 전에 있는 곡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페달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액션부가 있고요. 이제 발음하는 발음부 이렇게 있습니다. 타현 기구, 발음 기구, 뭐 페달 기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내면 될 것 같아요. 피아노의 구조는 머리, 몸,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타현 부분, 발음 부분, 타현 기구, 타현 기구, 발음 기구, 페달. 페달 기구인데 이게 이 분류는 일본식 분류라서 그래요? 용어 자체는 그렇게 분류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분류하는데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건반을 누르면 이 해머라는 이 부품이 올라가서 현을 때리게 됩니다. 그 때리게 돼서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저는 조율을 많이 받긴 했지만 이거 이렇게 다 뺀 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셨어요? 네. 이게 보통은 조율할 때는 사실은 뭐 안 빼도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조정이라고 해서 그 부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0.1mm 단위 아니면 그보다 더 섬세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돌려서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을 돌려서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와, 얘가 여기에 이 현을 때리면서 여기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도 화음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자, 얘는 그러면 학생들이 잘난 체 한다고 싫어해요. 어쨌든 보시다시피 이제 템포가 칠 때 찰나의 순간에 올라와줘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언제 끊기냐면 템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소리가 안 끊기거든요.
이게 떨어지면서 소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이제 이렇게 치지만 거기에서는 이렇게 템포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TV에서는 볼 때 이 부분이 주로 나오는데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 이 댐퍼가 있기 때문에 댐퍼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았을 텐데 요거는 현을 발음하고 있는 올리고 있는 현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댐퍼랑 네. 밑에 있는 이 페달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 얘 예. 오른쪽에 있는 요 페달을 딱 밟으면 전체적으로 얘가 올라와 있죠. 올라오면서 울림이 약간, 더 많아지는. 목욕탕 사운드라고 하죠. 아, 그냥 이거를 댐퍼 페달을 안 밟았을 때는 한 번 더 이제 댐퍼 페달을 밟으면 이런 식으로 현이 굉장히 풍부하게 울리게 됩니다. 이게 피아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랜드 피아노 모형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현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현은 이제 이 부분이 현을 이제 표현해주고 아. 있거든요. 현을 누르고 그러네요. 있는 게 댐퍼. 네. 네. 아, 댐퍼는 페달 아니에요? 댐퍼는 댐퍼 페달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제 왜 댐퍼 페달이냐면 그 댐퍼 페달을 밟았을 때 댐퍼가 작동하기 맞아요. 때문에 울림. 댐퍼라고 하는 거죠. 댐퍼는 현을 칠 때는 찰나의 순간 올라오면서 발음 그러니까 현이 울릴 수 있게 살짝 올라와죠. 아, 그러니까 피아노의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뭐 0.01mm 단위로 아주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댐퍼가 올라오는 양이 뭐 5에서 7mm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잘 몰랐을 텐데 이 건반이 누르는 양이 10mm라든지 네. 이게 0.1mm만 차이 나도 사실 연주하시는 분도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섬세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랜드 피아노에 들어가는 건반 모형이고 네. 그냥 가정에 있는 업라이트는 이거랑 모형이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르죠. 이제 네.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머라는 부품이 수직으로 중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방식, 아니면 치고 반동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인데 업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좌우로 움직이는 그 운동 방향이 있죠.